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FT 아트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구글이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해서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 북미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합니다. 네. 웹2 공룡 구글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웹3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네.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선 웹3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성장하는 웹3 생태계와 개발자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암호화폐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그 이후에 이번 제휴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앞으로도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코인베이스 주가가 5%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1억 명이 넘는 검증된 고객과 기관 고객 14,500여 명을 보유한 북미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요.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는 우리는 이러한 최고 수준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웹3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네. 그는 트위터에서는요, 구글이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웹3의 미래를 수용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의 대표 IT 그룹인 메타에서는 지난 11일 연례 컨퍼런스 행사를 열었는데 메타 커넥트 2022였죠. 거기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공개해서 이 헤드셋 신제품을 소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VR 헤드셋이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네. 가격은 215만 원 정도입니다. 네. 살짝 비싸다는 느낌을 고가네요. 주긴 하는데요. 네, 네. 25일 출시가 되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기존의 2020년 말에 출시된 VR 헤드셋보다 3배 이상 비싼 이유에는 기술적 진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네. 어떠한 진보냐 하냐면요. 우선 벽에 가상 그림을 걸거나 실제 테이블에서 가상공이 튀는 등과 같은 혼합현실 기능을 제공합니다. 혼합현실은 MR이라고 하는데요. 네. 믹스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예.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해서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오. 흔히 가상현실인 VR과 네. 포켓몬고 게임 같은 증강현실인 AI를 결합해서 만든 콘텐츠를 MR이라고 MR. 부릅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이 기기를 이번에 최신 버전 말고 이 직전에 나온 버전을 굉장히 좀 재밌게 써봤거든요. 네. 거기서도 MR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쓰다 보면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충분히. 조금씩 다른데 예. 그래서 그 메타에서 파는 그 VR용 앱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를 또 설명해주는 등급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번 좀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네. 어쨌든 이거랑 이제 연관돼서 구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AR 글래스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2년 뒤에 접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AR 글래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관련해서 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구글이 AR 기기 구글 글래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그대로 사내에 남겨두었고요.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이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 구글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 아이리스라고 하는 AR 헤드셋도 개발 중입니다. 외형은 스키 고글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하고요.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구글이 삼성, 메타, 애플 등과 함께 AR, VR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메타 주가가 올해만 6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제 메타라는 사명으로 변경하면서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됐고, 이게 뭐 단순히 메타의 신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로, 원래는 경쟁 관계였죠. 네,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의 경쟁 상대가 이어질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애플로 짐작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학교와 대학, 여러 기관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네. 그와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화상회의 솔루션인 팀스라고 있는데요. 이 팀스 화면에 아바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VR 헤드셋을 끼면 그 헤드셋을 통해서 가상세계 속에서 아바타로 상호작용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눈을 살짝 앵커님들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걸 아바타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실은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근데 그때 아바타로 등장을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바로 화상의 솔루션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협업을 했는데 애플은 좀 경쟁 구도를 가지는 것인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메타버스는 개방돼야 한다면서 이 애플의 메타버스는 폐쇄적인 생태계라고 좀 비난을 했다면서요.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발언 뒤에는 몇 달 뒤에 어떤 신제품이 출시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애플은 AR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대표가 메타버스가 뭔지 실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VR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 VR을 끼고 또 다른 세계로 가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AR 같은 경우는 흔히 포켓몬고 게임을 계속 떠올리며 연상이 되기 쉬우신데요. 현실 네. 공간 공간 안에 우리가 글래스를 낀다 하더라도 가상의 실체가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R 글래스는 차세대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애플의 팀 쿡 CEO에게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대표가 그런데 그런 메타버스 추구하지만 애플은 결국 독자적인 생태계, 폐쇄형 생태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 모든 인앱 결제를 비롯해서 수수료 이익도 이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메타는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하면서 메타버스를 준비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여러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확장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메타만의 특장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그 AR을 주도할, AR 미래를 주도할, 이 AR이 이제 미래를 주도할 기술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도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으니까 이게 좀 그림이 재미있는 것이 메타에서는 애플의 메타버스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애플에서는 우리는 메타버스는 그다지 AR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 라고 응수를 한 셈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저는 이러한 어떤 각축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애플과 메타가 차기 VR, AR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미리 심리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 구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팀 쿡 애플 CEO가 과연 메타버스와 NFT, 웹3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빌 게이츠가 창업자인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NFT는 사기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와 협업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NFT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 보이는데요. 그러나 애플 같은 경우는 NFT 시장에 얼마만큼 진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 일반 대중들도 이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AR, VR, 또 MR, 최근에는 X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모든 기술과 연관된 하드웨어 인프라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한 시점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관련된 기기를 우리는 출시할 것이다. 이것이 4세대 컴퓨터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피력하면서 그 다음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을 지금부터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됩니다. 네, 애플에서는 증강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고 NFT 시장에 진출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애플도 결국에는 NFT 산업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애플의 NFT 사업 진출은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팀 쿡 애플 CEO가 작년 11월에 본인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심일 뿐 우리 기업은 이 NFT 혹은 메타버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할지는 미지수라고 피력했는데요. 네. 최근의 뉴스였죠. 애플의 NFT 거래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는데요. 애플은 스타트업들이 NFT를 앱스토어를 통해서 네. 판매를 하되 수수료,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단 $100만 달러 미만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15%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 수수료에 대해서 이미 이 NFT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마켓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같은 경우는 2.5%만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5%, 니프티 게이웨이도 5%, 슈퍼레어라는 하이웨이 큐레이션을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은 15%를 부과하는데 이조차 굉장히 많이 부과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애플이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 것도 어찌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플랫폼 주도의 폐쇄형 생태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이 확실히 그 30% 인앱 결제를 어떤 분야든 좀 포기를 안 하고 있죠. NFT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고수하려고 일단은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최대 5조 달러 정도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작년이라든지 올해 초까지 나왔던 메타버스에 기반해서 이제 이 리서치를 한 결과일 것 같고, 오늘 김민지 이 커뮤니케이터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메타버스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NFT 작품을 NFT 마켓에 올린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마켓을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NFT 작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증강현실로 감상하면서 플레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놀이의 개념과 예술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AR과 NFT 전시 감상은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 역시 NFT AR 작품들이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작가분들이 계실까요? 네, 원스트라이드라는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분은 네.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NFT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글로벌 컬렉터들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원스트라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내 발걸음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수용해서 포용하며 걸어나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려웠던 시기에 스스로를 응원하는 구호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NFT 작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으신데요. 네. 이번에 작품을 보면 이게 NFT 작품이거든요. 아, 지금 네. 이 작품인가요? 네, 근데 현실 공간에 혹은 또 가상 공간에 작품을 아. 띄워서 손으로 네. 늘렸다가 네. 줄였다가 확대를 해보면서 이 작품과 같이 네.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스트라이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메타테이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네. 순수 예술과 디지털 예술의 구성 요소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네. 메타적인 초월적인 시도를 3D 방식의 표현법으로 이렇게 창작을 하셨고요. 네. 이 작품을 살펴봤을 때 여러 레이어들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어에 네. 기도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초월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균형과 중심을 잡고 메타버스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녹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R과 결합된 NFT 작품들이 지금도 한국 작가들 주도하에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원스트라이드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는 NFT 마켓플레이스 노은 오리진을 이베이가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또 이를 두고 이베이가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보신 이 원스트라이드 작가님의 작품은 노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2018년도에 창업한 NFT 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노은 오리진을 미국의 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인수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이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열에 이베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이 제이미 인던 이베이 최고 경영자는 이베이는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NFT 등 지속 네. 가능한 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 NFT에 대한 공급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 마켓들이 있지만 한 명의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서로 다른 작품을 서로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특장점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네. NFT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수요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네. NFT 작품이라든가 혹은 프로젝트에서 선보이고 있는 여러 프로필 픽처라고 하는 PFP 프로젝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 이 공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대중화의 시점을 밟아야지 시장 자체의 확대를 통해서 NFT 시장이 같이 존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NFT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만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명 NFT 작가 64인의 실물 작품을 부산에서 NFT 작가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다고 하네요. 정말 실물 작품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또 흐름이 NFT 작품은 디지털상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AR로 감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중첩시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작품과 연결되는 실제 회화 작품이라던가 혹은 디지털 작품을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아셋 같은 그런 액자에 프린팅을 해서 실물 공간에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네. 디지털로 상영을 할 수 있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공간에 전시도 가능합니다. 바로 네. 그러한 맥락에서 실물 NFT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가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에서 부대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네. NFT 작가 특별전인데요. 다가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무려 64명의 NFT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NFT 작가들은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고요. 네. 이 생소한 경험을 통해 받은 새로운 영감을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NFT 아트의 특징인 확장성을 구축해 나갑니다. 전시기획 총괄이자 NFT 아티스트인 루리아 작가는 예술은 시대의 치열한 기록이다. 네. 현 시대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NFT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로만 감상하던 이 NFT 작품을 실물로 직접 또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렇게 NFT 작품을 실물로 전시하는 이 전시회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NFT 아트 시장은 또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그러한 시도들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NFT 작품을 선보였을 때 메타버스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실제 갤러리 공간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실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현실에 있는 가치를 연결시키기 원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인간의 본능과 더불어서 비즈니스와 또 예술의 향방도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특별히 웹3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한 곳이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구글. 구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마존까지 포함을 해서 빅테크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주요 기업들은 실은 웹3와 메타버스 시장 자체를 확대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는 가운데 NFT와 NFT 아트가 나아갈 미래를 구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NFT 아트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